이란의 이렇게 지저분한 행보 보면서 제가 또 누구를 떠올렸냐면요. 이준석 떠올렸습니다. 반갑습니다. 김영현TV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 판을 읽는 거 보면요. 진짜 대단한 것 같습니다. 트럼프가 이번 전쟁을 4주 안에 끝장내겠다라고 했습니다. 하메네이는 제거됐죠. 그건 시작일 뿐이고요. 큰 판은요. 시아파 카르텔 괴멸이 목표인 것 같습니다. 지금 중동에서 벌어지고 있는 포성은요. 단순한 공습 아니고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정권을 끝내고 다시 중동의 파리로 만들기 위함이 아닐까. 트럼프 대통령의 계산기는요. 그 어느 때보다 정밀하게 돌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트럼프가 왜 이 시점에 이란의 심장을 찔렀을까? 단순히 핵이 문제일까? 아니죠. 이건 석유값도 잡고 중국도 견제하고 다가올 중간 선거까지 한꺼번에 쓸어버리겠다라는 트리플 크라운 전략입니다. 이란은 지금 장기전으로 끌고 가려고 발악을 하고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의 모든 시나리오는 끝냈습니다. 4주. 자, 트럼프가 설계한 중동 블루팀의 재편, 이 소름 돋는 내막에 대해서 낱낱이 밝혀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쟁의 끝에 누가 웃을지 누가 몰락할지 기대가 됩니다. 아직도 구독 버튼 누르지 않으셨다면 꼭 눌러주시고요. 멤버십 가입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전쟁이 이게 그냥 뭐 핵이다, 아유 미사일 탑재하기 전에 치자 이렇게 들어간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굉장한 전략이 숨은 전쟁이다 라고 보는데요. 이란이요 지난해 미국의 벙커버스터 때려 맞고 핵시설이 초토화됐다 라고 하지만 완벽히 무너진 건 아니었습니다. 재건의 시간을 갖고요. 이 미사일에 핵무기를 탑재하는 기술을 어디선가로부터 전수를 받고 그 기술이 마무리될 때 이스라엘이 포착을 해가지고 미국과 이야기 끝에 이란에 기습 공격을 한 것으로 해석이 되고 있는데요. 이 판이 그렇게 급하게 돌아간 건 아니다라는 거죠. 굉장한 설계도가 있다라는 겁니다. 기름값이 올라서 경제가 망한다. 대한민국의 언론은 집중적으로 이렇게 보도하고 있더라고요. 사실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요. 대한민국 경제에는 좀 빨간불인 게 뭐냐면 이 호르무즈 해협은 전 세계 원유 수송량의 20%를 차지하는 에너지 유충지인데요. 이 해협을 통과한 원유의 80%가 어디로 가냐면 중국과 일본으로, 그러니까 아시아로 향합니다. 대한민국이 여기서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에 중동에서 전쟁이 났다라고 하면 대한민국의 기름값 바로 상승하죠. 이건 좌파들이나 하는 걱정이다라는 겁니다. 자, 트럼프가 누구냐? 비즈니스의 신이죠. 이번 공습 이전에요. 사우디아라비아와 원유 증산에 대한 약속을 끝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란의 원유 생산이 줄어가지고 전 세계 석유값 급등하는 것을 사우디가 증산하면서 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미리 판을 깔아놨다라는 겁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지금 미국과 손잡고 있죠. 영토 영해 다 내주겠다라고 하면서 이란의 팽창을 막으려고 하는 이 미국과 함께하는 블루팀의 핵심이 되고 있습니다. 유가 상승 이거는 뭐 일시적인 쇼크일 뿐 트럼프 계산 안에서는요. 이란 정권을 무너뜨리고 친미 정권이 들어서는 순간 유가는 또 수직 하락하게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이 중간 선거를 앞두고 이 트럼프의 모든 판이 흘러가고 있는 겁니다. 유가 하락된다라고 하면 이거는 곧 미국의 물가 안정 그리고 이거는 중간 선거의 승리로 가는 고속도로다라는 거죠. 트럼프의 아젠다는 명확합니다. 두 가지 석유 패권 그리고 중국 견제 이 두 가지가요 지금 이란 공격에서 일타쌍피다라고 하죠. 한꺼번에 해결이 된다라는 겁니다. 이란이다라는 가시를 제거하면서 석유 패권을 안정시키고요. 이란 석유의 최대 구매자인 중국 에너지 공급주를 완벽히 끊어버리는 것. 중동판 멀로 독트린이죠. 즉 중국의 영향을요 중동에서 완벽히 걷어내겠다라는 선전포고입니다. 이번 공습의 본질은요 또 종교와 정치가 결합된 거대한 정화 작업이다라고도 해석이 되는데요. 지금까지 중동을 어지럽혀 왔던 게 뭐냐면 급진적인 시아파, 그러니까 이란이 가장 대표적이죠. 그 외에 이렇게 약간 온건파, 순위파 이렇게 나뉘는데요. 이 종교에 대한 이해를 먼저 하시면요. 이 중동이라는 이 땅에서 왜 이렇게 치고받고 싸우는지가 조금 해석이 될 겁니다. 이슬람교는요. 632년의 예언자 무하마드 사후에 누가 후계자가 되느냐라는 것을 두고 두 파가 갈렸는데요. 이게 종교 갈등의 시발점이었다.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게 오늘날 중동 전쟁의 지정학적 구도를 이해하는 핵심 열쇠이기도 하는데요. 무하마드가 죽고 난 다음에 무하마드의 이 혈통만이 정당하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사위인 알리를 추종하는 게 시아파, 그러니까 알리 추종자다라는 거죠. 수니파 같은 경우는 사우디 중심으로 모여가지고 공동체 합의로 선출된 능력 있는 지도자면 된다라는 입장이죠. 조금 더 온건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시아파는 전 세계 무슬림의 한 10%, 많으면 15%, 수니파는 뭐 90%까지 차지하는 다수파다. 시아파 추종국, 그러니까 무하마드 알리에 추종하는 세력은 이란, 이라크, 시리아, 레바논 같이 조금 더 강경한 느낌이 있죠. 수니파 종주국들은요, 사우디아라비아, 이스라엘 뭐 요렇게 약간 좀 배통통 잘 먹고 잘 사는 국가, 그러니까 이란의 확장을 막기 위해서 미국과 손잡은 세력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최근의 공습에서요,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 이란 종교 지도부 하마네이와 혁명 수비대를 집중적으로 공략했잖아요. 그건 뭐냐면 시아파 근본주의 정권의 뿌리를 흔들겠다라는 거고, 이스라엘과 온건 수니파 연합을 중심으로 중동의 질서를 재편하겠다라는 의지가 반영된 공습입니다. 자, 이란의 핵 위협과 종교적 팽창에 신음하는 사우디, UAE 이런 수니파 국가들은요, 지금은 겉으로 조용한데요, 속으로는 트럼프 대통령의 결단에 박수를 치고 있습니다. 하마네이 제거는요, 이제 시작일 뿐이고요. 자, 트럼프 대통령은요, 사주다라는 시간을 줬습니다. 아마 이 안에 이란의 지휘 체계를 괴멸시키고요, 미국의 호의적인 새로운 리더십을 세울 준비를 다 마쳤을 겁니다. 중동의 악의 축이 사라지고 나면요, 그 영향은 고스란히 어디로 오겠냐? 한반도 김정은이에게 번진다라는 거죠. 전 세계 레드팀 몰락은요, 도미노처럼 이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베네수엘라 마두로 축출하고 나니까 그 다음 어디? 이란의 하마네이 제끼고 나면 어디밖에 남지 않았냐? 북한의 김정은이다 라는 거죠. 한반도 땅덩거리 안에서 이 김정은만 걷어가겠냐? 같이 묶어가지고 이재명도 걷어갈 수 있다 라는 겁니다. 자, 결론적으로 지금 막다른 길에 몰린 이란이요, 비열한 짓을 하고 있습니다. 하마네이가 제거되자 사실상 이 패배를 자인하면서 살려달라라고 애원했는데, 이란이 주변 걸프국들의 민간 인프라, 관광 허브를 미사일로 지금 폭격하고 있습니다. 지저분한 물귀신 작전에 나섰다라는 거죠. 어떻게 해서는 이게 판을 흔들어 가지고요, 미국과 이스라엘을 압박하겠다라는 처절한 발악인 겁니다. 왜냐하면 주변국에 막 미사일 두바이, UAE 막 이렇게 미사일 던지면 미국한테 이란 고만 건드리세요 라고 막 압박을 할 거니까, 그거 바라고 지금 발악을 하고 있는데, 결과는 어떻냐? 정반대다라는 겁니다. 사우디아라비아, UAE, 카타르, 바레인, 오만, 쿠웨이트 이 걸프 협력 회의 6개국이요, 외교장관들이 화상회의를 열어가지고 이란 공습에 대해서 논의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국가 안보와 안정을 수호하고 영토를 지키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조치를 다하겠다, 이란의 공격에 대응하는 선택지도 포함된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이란이요, 지금 부유한 국가들 잽잽잽 건드려가지고 이스라엘 공격, 미국 공격을 좀 막아보려고 했는데 거센 역풍을 맞고 있다라는 거죠. 영국, 프랑스, 독일도요, 이 사우디아라비아, UAE, 카타르, 바레인, 오만, 쿠웨이트가 막 공격을 받으니까 공동 성명을 냈습니다. 해당 지역에 우리와 동맹국의 이익을 수호하기 위해서 필요한 조처를 다하겠다. 이란의 미사일 그리고 드론 발사 능력의 발원지를 파괴하기 위해서 방어적이고 비례적인 조치를 허용할 것을 모두 포함하겠다. 지금 실제적으로 군사 움직임도 포착되었다라고 합니다. 프랑스 해군이 움직이기 시작했고요. 영국은 미국 측의 요청을 수락해가지고요, 군 기지 사용에 대한 허가를 떨어뜨렸습니다. 판이 커지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4주 시간을 줬죠. 이 안에요, 이란이 제대로 바짝 엎드리지 않으면 나라 박살낼 수도 있다라는 거죠. 이란의 이렇게 지저분한 행보 보면서 제가 또 누구를 떠올렸냐면요, 이준석 떠올렸습니다. 아니 7시간 끝장 토론을 끝내고요, 팩트 폭격 때려 맞아가지고 패배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인정하고 바짝 엎드려야 되는데, 부정선거에 대해서 팩트 체크하겠다라면서 또 사이트를 만들어가지고 도발하고 있습니다. 구구절절 변명 늘어놓으면서 뒤끝 정치하고 있는데요, 입이 가벼운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되면 뭐 지구를 떠난다라고 하더니 아직까지 지구에 존재하고 있죠. 그런데 이 전한길 대표와
토론 끝내고 나서 정계 은퇴한다라고 했거든요. 아직도 이렇게 들러붙어가 있는 겁니다. 좌파들의 오빠 내만 몰라. 끝내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요. 무조건 남이 잘못했다라고 하는 거죠. 지금 이란이 하는 짓이나 이준석이 하는 짓이나 똑같습니다. 진실이 드러나고 자신의 잘못이 드러나니까 사방에 막 똥 뿌리고 그 판 흐리고 추잡한 짓 하고 있죠. 본질은 같다라는 거죠. 자, 트럼프 대통령은 4주의 끝장 작전을 선포했습니다. 멈추지 않을 겁니다. 이란의 발악이 거세질수록요, 레드팀 정화의 명분은 확실해졌다라는 거고, 그 배후 어디 중국, 북한 그리고 대한민국과 연결되어 있는 레드팀 카르텔은 더욱더 고립될 것이다. 이란도요 몰락의 길만 남았고요, 이준석도요 몰락의 길만 남았습니다. 부정하고 부패하고 불완전한 세력에 맞서서 우리는 끝까지 싸워야 되겠죠. 영상 널리 공유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실의 화력을 집중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립다 윤석열, 김영은 TV였습니다.